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찾아보기도 하셨을 거고,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부터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법안에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법안이 이제 신설될 때, 그때는 2천만 원 기본공제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면서 그럼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법안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초과분부터 3억 원까지는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22%가 될 것이고 3억 원 초과분부터 그 이상은 이제 세율 2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증권거래세도 원래 내던 건 내고 하니까 증권거래세율을 0.08%포인트를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15%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될 거라고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이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율은 지금보다 0.03%포인트만 인하를 해서 0.2%로 세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2025년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한 번 더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의 연봉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4천만 원이 전부 다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뭐 소득세, 그리고 뭐 4대 보험 이런 것들, 뭐 건강보험료,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하고 줍니다. 그렇게 공제한 것을 뭐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회사가 대신 이제 우리한테 징수한 거를 내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별 원천징수라고 지금 법안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증권사들이 아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직 개발이 완전하게 끝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 세법은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냐, 증권사에서. 이거는 증권사에서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였겠죠. 이걸 진짜 2023년도부터 과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이걸 이제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법을 폐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날짜는 아직 멀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미리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안 쓴다고 하면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미루고 하다가 이제 와서 아직 시스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시스템이 아직 안 됐다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게 반기별 원천징수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내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어서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그 과세되는 세금만큼을 미리 뗍니다. 미리 떼서 이제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매매 차익이 아니고 손실이 났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그때 바로 돌려줄 것인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내가 그냥 뭐 매매해가지고 뭐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냥 내 돈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반기에 상반기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걸 떼가고 일정 부분을 떼가고,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운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반기에 손실이 났을 때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 투자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주식 투자 권장하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복리 효과, 내 투자금을 불리고 불렸을 때 스노볼 효과라고 하죠.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세금을 확보를 하기에는 원천징수만큼 편리한 게 없죠. 나중에 뭐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 그러니까 관료적인 거죠. 이렇게 징수하기 편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면 이제 내가 원래 뭐 100% 수익을 내면 100%다 내 거였는데 이게 22%는 떼고 나머지 78%만 내게 되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원래 내가 벌던 돈만큼 벌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나라 이 불안한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뭐 더 우량한 그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좀 옮겨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폭락이 올 것이다. 이거는 그 예전에 대만의 경우에도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을 했다가 한 40%가 폭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철회를 했다라는 그 선례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본공제, 아까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기본공제를 적용할 증권사를 전년도에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증권사, B증권사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두 개 계좌를 운용하면서 A증권에서도 5천만 원 수익이 나고 B증권사에서도 5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이 기본공제 적용을 A증권사에다 해놨다. 그러면 A증권사에서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할 거고요. B증권사에서는 기본공제 적용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5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증권사 간의
시스템이 뭐 통합되거나 이렇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증권사의 수익이 통합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증권사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절차가 새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다 유예를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법이고 하다 보니까 개선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원천징수 부분이라든지 뭐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개선할 부분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랑 금융투자소득세, 이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얘기를 했던 게,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세금을 무조건 걷어간다는 거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 조세 정의에 적합하지 않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을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그 투자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갈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데이 트레이더고, 단타쟁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회전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뭐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을 좋아할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을 좋아할까? 이럴, 이렇게 양분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세금이 적합한 세금일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는 증권거래세가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증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면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 계좌에는 파란불이 찍히죠. 내가 만 원에 샀어도 만 원에 팔면 세금 수수료 빼고 손실이 되는, 세금 수수료만큼이 손실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지금 증권거래세가 0.23%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샀다가 100만 원에 팔아도 2,300원이 손실이 되는, 뭐 세금 말고 이제 수수료도 있으니까 조금 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겁나는 게 그거잖아요. 딱 사자마자 손실이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차라리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계좌를 가지고 와봤는데, 뭐 보시면은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죠. 지금 월말 예탁자산과 그리고 현금 잔고, 그리고 뒤쪽에 월 손익, 월 수익률, 누적 손익은 다 지웠는데, 이거는 제가 창피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 매매 내역을 보게 될까봐 그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지웠습니다. 지웠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수 매도 금액이에요. 매수 매도 금액과 세금,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월간 매매 대금이 거의 300억,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00억 정도 되고, 요즘에는 좀
그 매매 대금 전체적인 시장의 매매 대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매매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마 못해도 매수 매도 각 5억씩은 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거의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보시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내고 있죠. 증권거래세를. 이게 증권거래세가 만약에 0.15%였다. 지금 0.23%가 아니고 0.15%였다라고 하면 월 평균 매도 대금이 120억. 거기서 0.08%를 곱하면 9,6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9,600만 원 죄송합니다. 96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월 거래세를 약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 1년이면 1년 1억 2천만 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 손실이 났더라면 손실을 제하고도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1억 2천만 원 수익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1억 2천만 원이 추가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22%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주식 매매를 굉장히 하루 중에도 빈번히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증권거래세 내는 것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그냥 시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예 없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다. 이대로면 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받아들이는 입장들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는 다음 주가 되면 조금 윤곽이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 야당 쪽에서 의견을 냈던 건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를 하는 걸 동의하겠다. 이러면은 완전히 땡큐죠. 1억 2천만 원 수익이 추가되는데 뭐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그러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이 지금 될 뻔했는데 그거는 뭐 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합의안은 지금 물 건너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를 뭐 정부와 당이 잘 협력을 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0.15%로 낮추고 2년 유예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합니다.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금투세 시행을 하더라도 증권 거래세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0.15%가 아니고 0.1%그 이하로 낮추더라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법이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이 생겼는데 기존에 거래세도 내고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이건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낮추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방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게 거래세가 없어지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고빈도 매매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굉장히 단타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프로그램으로 이 주식시장 그 가격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개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고, 뭐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대로 그게 되겠느냐? 그럼 사실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사용하던 그 매매 방법이 거래세가 없는 경우에도 통하게 될지, 그건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시장 제도는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뭐 제가 처음에 증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16년, 17년 전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는 증권거래소도 0.3%였고요. 그때는 매매 시간도 9시부터 3시까지였고요. 상한가가 15%였고 상하한가가 15%였고 그리고 지금 뭐 VI 이런 변동성 완화 장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런 주식시장이었는데 제도가 이제 계속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개인들의 이제 매매 방법도 많이 바뀌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적응해 가는 거죠. 적응해 가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뭐 제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이고요.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좀 저도 그 댓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또 제가 제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이렇게 좀 말주변도 없이 처음 시작해 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